오늘은 5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 등식에 있어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으면 인수분해 먼저 하려고 덤벼들고 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에 집어넣어?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형 익히기부터 같이 볼게요. 자, 요거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죠? 다 전개하셔서 좌변 넘기신 다음에 보니까 루트가 없는 거 보니까 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387번입니다.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알파, 베타 주어져 있고 둘이 뺀 값을 물어봤고 알파가 더 크니까 그치? 알파 빼기 베타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인수분해 엄두가 안 나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야 돼요. 정수로. 그래야 인수분해든 근해 공식이든 그지? 둘 중에 편한 걸 할 테니까. 그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이 합차 공식으로 서로 1이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너한테만 곱하면 안 되고 여기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그 다음 여기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각 항에다가 다 곱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1x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개해 볼까요? 마이너스에 너랑 너랑 곱하면 3이고요 너랑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루트 2에서 루트 2 빼면 2루트 2가 되게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할까요? 쟤는 이 상태로 두지 말고 그냥 얘도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하면 곱하면 2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세요? 안 보여? 얘 x고 곱해서 넣어야 되는 건 2 더하기 루트 2랑 1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돼, 안 돼? 크로스로 계산해서 그지?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얘네들을 곱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요.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너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위에 게 루트 2였고 밑에 게 루트 2 더하기 1이었구나. 크로스로 해서 계산하면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꼭 가로를 치셔야 되겠죠. 그럼 근이 뭐가 나와? x는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또는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찾아서 큰 거 작은 걸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더 큰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빼서 계산하면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주관식이었네요. 자, 387번이었어요. 자, 388번입니다. 2차 방식이 지금 A가 가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 녀석이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 A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는 요거 하나니까, 이거 근이니까 X에다 일단 집어넣어보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X 대신에 1 더하기 루트 3 제곱 들어가고요. 빼기 A에 1 더하기 루트 3 집어넣어주고 여기 2루트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3이니까 4 더하기 2루트 3으로 표현될 거고, 쭉 써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루트 3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A 이퀄 0에 대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여기 이게 4 빼기 A 그리고 요거랑 계산해 볼게요. 너네 둘이 얼마니 얘들아? 4루트 3에다가 요 A를 뺐으니까 4 빼기 A 루트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A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A가 4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4 넣고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A는 유리수가 많네요, 그죠? 요 5개 중에 찾는 거니까 A는 4가 정답인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4 빼기 A로 묶어 볼게요. 4 빼기 A로 묶으면 앞에서는 1이 나오고 뒤에서는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인데 너가 0이 될 수는 없겠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 값이 4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388번이었어요
391번입니다. 상중 문제인데 여러분들 간단히 해결했을 거라 믿어요. 그죠? 2차 방식 한근이 알파일 때 얘를 물어봤고, 그러면 한근이 알파일 때라고 했으니까 저 알파는 x에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친구를 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해서 양변에 알파를 나눌 겁니다. 양변에 알파를 나눌 건데, 알파를 나눌 때 얘들아, 이게 이제 뭔지 모르는 녀석이다 보니까 0이 아닌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알파가 0이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0이냐? 그렇진 않으니까 알파는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면 편안하게 나누시면 되고, 알파로 나누고, 알파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알파 나누면 이 친구가 주어진 상태에서 너를 물어본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얘는 뭐에 불과한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너였다는 얘기죠. 그럼 너가 얼마니? 2니까 집어넣으면 8이 될 거고, 더하기 6으로 해서 정답이 14라는 게 어렵지 않게 눈에 들어옵니다. 391번이었어요. 자, 392번 보겠습니다. 이거 절대값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간단히 좀 설명드려 참고.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만약에 2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수직선의 입장에서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절대값은 2라고 공부했고,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마이너스 2가 여기쯤에 있고 원점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거리는 2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써주고 음수일 때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나오더라 라고 공부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가 있는데, x가 얼마이면 x가 양수이면 이 x는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음수면 이 음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값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되더라. x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얘네를 기준으로 하는지 좀 고민해보면, 0이라는 친구는 수학에서 부호가 없는 유일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해보면 너를 기준으로 해서 요 범위와 요 범위로 반드시 범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가지고 각각 다르게 나올 테니 범위를 쪼개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녀석, 즉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니 너도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녀석, 즉 2를 기준으로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면 이렇게 2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요 범위와 요 범위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요걸 1번, 요걸 2번을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럼 1번 범위에서는 x가 얼마보다 2보다 이상일 때에 저 방정식을 풀 거고, 두 번째 범위에는 x가 2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눠 풀 거예요. 조금 여기다 쓸게. 자, 첫 번째 범위에서는 x가 2보다 어떨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범위에서는 x가 2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쪼개는 게 절대값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럼 x가 2보다 커? 그럼 얼마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한 3 정도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양수인 게 눈에 들어오고, 양수면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그죠? 다시 실 쓰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저 절대값 안이 그대로 나오면 요렇게 표현돼서 이 녀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는 0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얼마가 나와? x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절대값에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식이 이 식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맞는 그 x값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죠?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웃. 그럼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1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음수 값은 어떻게 된다고? 너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다시 쓰면 x제곱에
x-2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걔네끼리 계산해서 플러스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거고, 정리해주면 x제곱에 x에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인수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얼마나 나와? 마 3이거나 또 얼마의 x는 2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x가 2보다 작은 친구는 너네요. 그죠? 그래서 꼭 해당되는 범위를 확인해 주는 게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392번이었어요. 395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절대값 여기 하나 들어있고 얘도 절대값이죠. 그죠? 왜 그래? 우리가 이제 중3 때 공부하기를 이 녀석에 대해서 x가 지금 뭔지 모르는 경우 제곱근과 제곱은 사라지는 건데, 얘도 어떻게 쪼개졌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었고, 이렇게 없어지긴 하는데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 공부했고, x가 음수면 얘 뭐 달고 나와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 절대값 녀석이랑 완벽히 동일한 겁니다. 둘은 같은 거야. 이해했지, 그지? 그럼 저 식을 다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x제곱에 마이너스 절대값 x에 빼기 2라는 친구고, 이 x 빼기 1의 제곱과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표현된 식이랑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이 몇 개예요? 두 개다 보니까 너가 0이 되는 값 0, 너가 0이 되는 값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또 쪼개 보셔야 됩니다. 수직선을 좀 그려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저 세 개의 범위마다 이 식이 다 다르게 표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어?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는 x가 1보다 어떨 때? 1보다 클 때로 표현하고, 그러면 x가 0일 때랑 1일 때는 그 집 배제가 돼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를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범위 있죠? 그죠? 이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 그때 이제 등호를 넣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범위 여기죠. 여기의 범위는 두 번째 범위니까 그때 0을 넣어주면 되고, 자,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해서도 오른쪽 범위는 요 범위겠죠? 그때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식을 푸는 거고, 밑에다가 이걸 써놔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넣어보겠습니다. x 0보다 작아요. 한 마이너스 5억 집어넣어. 음수. 너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됐지? 그럼 너도 마이너스 5억 집어넣으면 하나 빼도 음수. 너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네. x제곱. 제 마이너스 달고 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표현될 거고, 얘 마이너스 달고 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너 넘어와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어유,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럼 x는 얼마랑 얼마야? 마이너스 3이거나 1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뭘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이 범위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이 범위랑 얘네들이랑. 그럼 x의 0보다 작은 건 너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0과 1일 때. 그때는 중간값을 넣는 게 편해요. 계산할 때 0.5를 집어넣어요. 0.5 집어넣으면 너는 양수고, 조그맣게 써볼까? 0.5 집어넣으면 너는 음수가 되겠죠. 아, 그래? 그러면 x제곱에 저 친구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쟤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x제곱에 요거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이거 1로 넘겨야 되겠죠. 1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x는 얼마야? x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나올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해당되는 녀석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열심히 풀었지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지?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지우고. xr보다 커요. 한 5억 집어넣으면 너도 양수. 5억 집어넣으면 5억 빼기 1도 양수. 그대로 나오겠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나오면 x 빼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항시켜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근해 공식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x는 다행히 짝수네요. 부호 반대의 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1보다 큰 녀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1.4 정도라고 가정하면 1에서 너를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2.4 정도 될 테니까 너는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주어진 해는 요거 딱 이렇게 두 개만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게 395번이었어요. 이거 범위 쪼개는 거는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16, 12인 녀석이 직사각형 있고 폭이 x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디귿자 모양의 잔디를 깐대요. 그래서 요 비금친 부분이 잔디에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랬을 때 잔디가 안 깔린 그 넓이 78을 가지고 이 폭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78이니까 얘로 풀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78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 세로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이 세로가 얼마냐면 12에서 x 두 개 뺀 거죠. 얼마라고? 12에서 x를 두 개 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로가 12-2x가 될 거고 그 다음 가로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16에서 요만큼 x를 뺀 게 되겠죠. 얼마라고? 16-x가 되니까 요렇게 표현돼서 이 2차 방식을 풀 줄 아니? 라고 묻는 문제고 그리고 x는 뭐보다 크면 안 돼요? 10이나 16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해 가지 그지? 그 안에서 그지? x만큼 잔디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볼 건데 일단 요거 2로 나눠 볼까요? 2로 나누면 39가 될 거고 그럼 2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표현돼? 6-x 이렇게 표현되나요?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몇 개 차이 나냐면 정확하게 10개 차이 납니다. 얘가 그지? 여기다 10 더하면 너죠? 그러면 너 곱하기 너니까 적절하게 두 개의 곱이 39가 되도록 10 차이가 나도록 하는 녀석이 있을까요? 있죠? 누구랑 누구야? 13이랑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이해가니?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다고? 얘가 크니까 얘가 얼마란 소리니? 큰 게 이 둘 중에 13이란 소리고 그러면 너는 얼마란 얘기야? 너는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3인 거 눈에 들어오세요? 괜찮죠? 그래서 x는 3으로 구하면 되고 요게 자신이 없어 아니면은 x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요거 전개하셔가지고 싹 넘겨가지고 2차 방식을 풀어도 그지? 뭐 괜찮은 문제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6번이었습니다. 자 40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 뭐라 그랬어? k에 관계없이 딱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돼? 아 k에 관계없이 그래서 k에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 2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요렇게 K가 있는 친구들과 K가 없는 친구들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얘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너가 0 그리고 AND 그리고 둘 다 동시에 0이면 K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무조건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K에 관계없이 어떤 일을 벌인대요?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자 지금 중근이면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4분의 D라는 짝수 판별식 쓸 거예요. 얘가 짝수니까 반의 제곱 K-A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A는 쓸 거 없고 요 C만 쓰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6인가요? 아 B인가요? 죄송합니다. B 이서 이 녀석이 판별식이 0이어야 그지? 중근을 갖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K를 갖던지 간에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에 맞춰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의 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서 K가 나오죠. 마이너스 2AK 이게 표현될 거고 여기도 K가 나오죠. 플러스 6K 그 다음 정리해주면 K가 없는 친구들 A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요 식에 의해서 A가 3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냥 A가 3이면 B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9니까 B는 마구마구가 되겠지. 뭐 물어봤어? 둘이 더한 값은 마이너스 6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402번이었어요. 상정이지만 그저 풀만하죠? K 한 등씩만 이해했으면. 자, 403번 보겠습니다. 자, 위의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 밑에 녀석의 근을 판별하면 역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밑에 녀석 물어보는 걸 먼저 써보면 밑에 녀석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가 지금 2죠? 이고 C가 얼마네? C가 A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뭘 간다고? 아, 죄송합니다. 이 녀석에 대한 근을 판단해 달래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녀석의 부호가 과연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양수면 근이 2개, 0이면 근이 하나, 얘가 0보다 작으면 그 실근은 없겠죠. 자, 그런 소리인데 문제 조건에 위에가 하나가 더 있죠. 자, 위에 게 중근을 가질 때 그럼 얘도 판별식 씁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A는 쓸 거 없고 1이니까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이퀄 0이 될 텐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마이너스 2거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죠? A는 양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시고 A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그죠?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16. 이미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 그지? 음수니까 너의 판별식이 음수면 너는 무슨 근을 가져? 허근만 갖겠네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406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죠? 그럼 일단 여러분이 딱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 친구가 2차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차가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있죠? K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면 최고차항이 사라지니까 2차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그지? 딱 요거 보는 순간 K가 얼마가 아니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요거를 먼저 체크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지?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러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뭐 어떤 이 친구가 블라블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래서 d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된대요.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녀석이니까 얘를 요렇게 논다면 너도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친구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두 개니까 중복되니까. 그럼 얘도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2차식이지만 얘가 뭐 요렇게 놓고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이 친구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B가 얼마예요? 2K 더하기 4. 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A가 얼마였지? 좀 그지 같았죠? 이렇게 표현될 거죠. C가 얼마예요? C는 넣습니다. K 플러스 3. 그래서 이게 중분이니까 는 0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4K제곱 사라질 거니까 1차원 표현하면 둘이 곱한 거에 2배 2K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 이거를 전개해서 마이너스 4를 곱합니다. 곱하면 4K니까 마이너스 16K가 될 거고 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게 0이더라. 그러면 너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K야 우변으로 잠깐 넘어오시고 너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너가 아닌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정답은 1번이라는 소리죠. 물론 이 친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지 영향을 안 미치지만 여러분들 다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 말이 써 있으면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두세요. 406번이었습니다. 자, 410번 볼게요. 전형적인 그지 두 근이 주어져 있고 개수가 주어져 있는 근과 개수의 그죠 내용이겠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드리고 우리 뭐 개념을서 많이 했으니까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걸 뭐 그지 뭐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내용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를 갖는다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더라 라고 해서 제가 다 유도해 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걸 쳐다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이 친구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통분했더니 분모끼리 곱하고 알파 베타
요렇게 곱하고 크로스를 곱해서 분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인데, 그러면 이 친구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얘만 표현하는데 얘는 우리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 뭐 변형식을 써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에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한 게 얼마야? 3이니까 27일 거고 죄송합니다. 너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겠죠. 주관식이었네요. 410번이었습니다. 자, 41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에 두근이 주어져 있죠. 또 근각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니 얘들아? 그지? 마이너스 4인 게 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곱해진 값을 물어봤는데 이걸 전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렇게 표현되는 애들을 얘를 가지고 표현해 달라는 얘기잖아, 값으로. 그러면 이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이 녀석의 근도 알파 베타라며. 그럼 근이라는 친구는 저 방정식에 집어넣을 때 식이 성립하는 그지? 그런 아이들이잖아. 그럼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4는 0이 될 거고, 그럼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이 친구를 넘겨주면 2알파 플러스 4라는 값과 같다는 소리죠. 저 방정식에서는. 이해가지? 그래서 2차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차를 어떻게 1차로 바꿔줄 겁니다. 됐죠? 1차로만 바꾸면 너네 둘 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집어넣어 볼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알파 이 두 개를 여기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친구를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2알파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알파 제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져? 또 베타 집어넣겠구나. 이해감? 그럼 베타의 제곱도 여기 알파 대신에 베타로 바꾼 친구네. 얼마라고? 2베타 플러스 4겠네요. 그래서 2베타 플러스 4. 얘가 베타 제곱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가 얼마니? 뒤에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이 모양이 완벽히 동일하니까 요것만 써주고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베타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둘이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니까 이건 계산하면 많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 되겠지, 그지? 곱하면 알파 베타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알파일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로 묶었고, 계산하면 플러스 25에 불과한 녀석이었더라. 계산. 알파 베타 곱은 1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까가 1이었죠, 그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일 거고, 너가 얼마니? 2야? 그럼 마이너스 10일 거고, 계산하면 25.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4죠. 계산하면 11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414번이었어요. 417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근의 차에 이 녀석의 제곱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지?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관계식 한번 좀 적절하게 표현해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근각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1로 표현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니? 여기 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a분의 c일 테니까. 그럼 우리가 얘 되게 많이 봤죠, 그죠? 얘 되게 많이 봤어. 뭐 합과 곱을 가지고 변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고, 그 변형식에 의해서 k의 관계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이 녀석을 알고 있으니 너를 제곱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여기에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이 5니까 너는 5가 되는 거고, 합이 얼마예요? k 플러스 1로 표현되어 있죠. k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4배에 곱이 얼마니? 곱이 k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k의 2차 방식이 바뀔 거고, 양수 조건은 중요해요, 그죠? 양수 k가 물어봤죠. 자, 전개해 봅니다. k제곱에 여기 2k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여기 상수 1이랑 너랑 계산은 5네요. 그럼 여기가 5인데 여기가 5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k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k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k는 양수니까 2가 답이 되겠죠. 그죠? 417번이었어요.
자, 419번 바로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알파, 베타가 대해서. 그 다음에 절대값이 주어져 있죠. 그죠? 절대값에 대해서 성질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같이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딱 두 개, 그지? 뭐? 첫 번째, 어떤 녀석 A는 실수예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A의 제곱이 되겠죠. 이건 뭐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 그지?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그 녀석을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0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절대값 A란 친구랑 그 다음에 절대값 B란 친구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이 성질만 적용하면 되니까 깔끔히 메모해 두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 건데, 자, 이 녀석의 두근 알파, 베타 절대값이 각각의 합이 7일 때 K값 물어봤으니 다시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근각의 수에서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A분의 C니까 K로 표현되겠죠. 그럼 또 요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양변 제곱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곱을 때려줍니다.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너입니다. 그죠? 너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고, 그러면 뒤에 거의 제곱도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둘이 곱한 거의 2배가 너를 적용하면, 그죠? 각각 곱한 거는 2배, 요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표현될 거고, 얘는 49라는 값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짱서연이 또 키티 여기다 그려놨어. 그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또 방금 전에 했던 식으로 우리가 변형식을 쓸 거고, 변형식을 표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하고 가운데가 없으니 요 가운데 2알파 베타, 죄송합니다, 2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합이 얼마야? 마3? 그럼 제곱하면 9가 되는 거고, 곱은 얼마니? K니까 마이너스 2K일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를 적용해 줄 건데,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되겠네요. 어떻게 두 가지로 표현돼? 니 여기 있지? 자,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K가 양수인 경우와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 들어있는 경우지 절대값을 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K가 양수면, 그죠? 알파, 베타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얘가 K로 변하잖아, 얘들아. 그지? 절대가 K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지? 절대값 X란 친구랑, 그지? 그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 X가 양수면, 요렇게 그대로 나올 것이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왜? 절대값은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 그지?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2라는 친구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2까지의 거리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양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일 땐 그대로, 얘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 나옵니다. 양수일 땐 그대로,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x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 개념이 완벽히 뭐랑 똑같은 거냐면 루트 x의 제곱,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기억해야 돼, 반드시.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절대값 K가 양수야. 여기 K를 쓸 건데 K가 양수니까 어떻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 자리가 2K,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케이스에는 너네들이 없어지네. 그럼 9랑 49랑 같겠니?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 그지? 너는 뻥이란 소리야. 그럼 두 번째, K가 음수잖아. 그럼 얘 K가 음수니까 얘는 뭘 달고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K로 표현되겠지. 요렇게. 여기 쓸까, 그죠? 여기 쓸게, 그지? 저렇게 표현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4K는 넘기면 40일 것이고, K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마이너스 10이고, 그 마이너스 10이 음수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 녀석이 리얼 K 값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었고, 자, 419번이었어요. 자, 420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그지, 줄 게 없어서 근의 B로 주어진 상태예요. 3대 2니까, 2대 3이네요. 그죠? 2대 3이니까, 모든 실수 K에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두 개의 근을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2알파, 하나를 3알파 이렇게 놓고 근각계수만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K가 목적이지만 K랑 알파 문자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합과 곱에 의해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두분의 합은 얼마니? 5알파란 소리고, 그럼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분의, 요게 B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두분의 곱은 얼마예요? 6알파의 제곱일 거고, 그럼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둘 가지고 잘 연립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K가 목적이니까 연립은 문자를 없애는 데 있잖아요. 속어. 그럼 여기 잘 보면 알파가 없어지는 게 편하겠니? K가 편하겠니? 당연히 K가 편하죠. K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없애냐면 너가 2차니까 아래에서 위를 뺄 거예요. 그럼 다시 표현해주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될 거고, 여기서 여기 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럼 그 마이너스 1 넘긴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돼서 알파 값이 6알파? 아니야. 몇 알파? 3알파, 2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알파란 친구가 얼마 나와버려? 3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그지? K 값의 곱이야? 넣어서 그지? 저걸 K로 표현해도 더 쉽겠네요. 어쨌거나 우린 여기까지 왔으니 그지? 알파 요 두 개를 구했단 말이야. 그 알파 두 개를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K는 3분의 1 집어넣으면 9분의 1, 9분의 1 그지? 약분 앞에 6 곱하면 3분의 2 그런 식으로 K 값이 결정될 거고, 2분의 1 집어넣었어?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4분의 1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정확히 역수관계를 갖고 있으니 너네들이 곱한 값은 1, 이렇게 해서 답이 정리가 되겠죠. 자, 420번이었어요. 423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를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가 문자가 되게 많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이라는 건 그지 기초적인 것들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체화라는 작업을 하세요. 구체화는 뭐냐? 가장 간단한 것들 있잖아. 얘를 잡아가지고 생각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두 개의 근이 주어져 있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둘이 같고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른 거,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너네들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보면은 너네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둘이 더해서 0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근이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는 이 녀석의 근은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였다는 소리고, 둘이 더해서 0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0이고 근각에서 적용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0이라는 소리는 뭐가 0이더라? 분자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m 값이 얼마야? 마3이거나 또는 얼마?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물어봤어? 끝났네요. 그죠? 실수 m 값을 물어봤으니까 너네 둘을 가지고 그냥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되면 그지? 이렇게 예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조금씩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423번이었어요. 이거 상중인데 그지? 쉽잖아요. 그죠? 자, 424번 볼게요. 또 마찬가지야. A, B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끊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 이거 덜 지어졌네. 죄송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A, B 값 물어봤어요. 자, 일단 근각에서 쓸 거야. 어쨌든 A랑 B랑 알파랑 그지? 베타랑 문자가 4개니까 우리는 식 4개만 만들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로 일단 두 개 체크해 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너의 두 근인 너랑 너니까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두 근의 곱입니다. 요렇게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면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AB 값 둘이 곱한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파 베타로 모를 것인지 A, B로 모를 것인지.
뭐라.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A, B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으니 알파, 베타보다는 이제 A, B로 통일시키는 게 낫다는 소리죠. 그럼 가만히 보면, 그죠?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너 대신에 A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너도 두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B니까 너 대신에 B로 바꿔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로 넘기면 A 빼기 B. 그게 얼마나 소리야? 2란 얘기고, 그 다음 여기도 요거 두 개를 1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빼기 B. 그게 1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빼버리면,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돼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B는 얼마니? 이렇게 3이 될 거고, B가 얼마야? B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둘이 곱한 값은 3으로 표현됩니다. 그게 424번이었어요. 자, 42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좀 접근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A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놓게 그죠? 1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으로 표현될 테니까 이걸 전개해주면 x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죠? 뭘 보고 싶냐면 두 개 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 1차의 개수는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가 들어가고 상수항은 둘이 곱한 거에 부호 제대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근이 2랑 3을 가져요. 그러면 x 빼기 2, x 빼기 3 이퀄 0에서 정리하지 말고 그냥 x 제곱에 둘이 더한 게 얼마야? 5니까 마이너스 5x 더한 거에 부호 반대야. 그리고 곱한 건 6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극락에서 좀 적용해보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고 두근의 곱은 얼마니? 이렇게 3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너와 3 빼기 알파와 3 빼기 베타 저 두 친구를 두근을 갖는 2차 방식 물어봤죠. 그죠? 뭐라고? 3 빼기 알파랑 3 빼기 베타랑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만들어 달래요. 그죠? 2차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1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얘네들을 근을 가지니 두근의 합 둘이 더한 건 얼마예요?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계산해보면 6에다가 마이너스 합이 얼마니? 합이 5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5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자,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요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렇게 놓고 자, 9에다가 둘이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알파네. 그럼 마이너스 3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그럼 정리해주면 너는 6이 죄송합니다. 미쳤니? 죄송합니다. 너는 9고요. 그 다음 합이 얼마예요? 합이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곱은요 3으로 표현돼 있어서 이 친구가 얼마이더라? 얘네들이 10이니까 마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됐어. 그래서 기초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 둘의 두근의 합은 1이고 이 둘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이해했지 그지? 이렇게 된다고. 정리해주면 x제곱 두근의 합이 얼마니? 1이니까 부호 반대 1차의 개수 두근의 곱은 마3이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마이너스 값을 구할 수 있구나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자 계산해보면 두근의 합 2 플러스 알파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하나 더 두근의 합 1 플러스 베타 자 요식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가 부호가 반대가 들어갈 거고 두근의 곱 베타란 친구는 a분의 c니까 b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알파 베타로 몰던지 아니면 a, b로 몰던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해 가세요? 알파 베타면 전부 다 이걸 알파 베타로 몰아서 식 두 개 만들고 a, b면 a, b로 다 몰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보면 뭘로 가는 게 편할까요? 알파 베타가 편할까요? a, b가 편할까요? 자, 일단 좀 정리할거 좀 해볼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이니까 양변에 1을 다 지워버리면 1을 뺀다는 얘기죠, 양변에.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딱 얘를 보는 순간 베타랑 a랑 같아? 그럼 A 대신에 그지? 베타 그냥 집어넣지 뭐.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나는 알파 베타로 그지? 몰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 넘겨줍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얘 써준 거예요. 그럼 요 식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표현해? 알파 베타로 표현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표현하려면 B가 없어져야 되겠네. 이해감? 그래서 좌변에 2알파는 그대로 두시고 얘가 B잖아 얘들아. B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넘기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 가죠, 그죠? 그럼 이걸 또 넘기면 2알파 녹색, 연두색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꼴 마이너스 1로 표현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둘이 열림만 잘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네, 3알파는 얼마니? 3알파는 마3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알파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엥? 중근이야?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알파 베타는 얘들아 중근인 게 밝혀집니다. 그럼 중근인 게 밝혀지니까 알파 베타를 두고 나는 방정식은 그지?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래야 중근 나올 테니까.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여기 9라고 주어져 있죠. 9니까 여기다 9를 곱해서 이거 전개해 가지고 P값 Q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전개해 봅니다. 9x의 제곱 여기는 18x 플러스 9 이퀄 0이 표현되니까 요게 P인가요? 이게 Q네. 그래서 P랑 Q랑 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9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왜 이걸 9로 처리했을까? 이거 9로 처리되면은 그지 그 분배해서 여기 약분되도록 문제를 안 내놨을 텐데. 자, 어쨌든 430번이었어요. 자, 43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얘일 때 그럼 또 다른 한근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밖에 없겠죠? 요 얘기만 잠깐 좀 해볼게요. 유리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abc는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 하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m 더하기 루트 n으로 표현되어 있대요. 요게 하나의 근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를 적용해 볼 건데 물론 mn도 어떤 실수입니다.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또 다른 근이 왜 너의 부호 반대일 수밖에 없냐면 이 녀석에서 그죠? 어떤 근 알파를 더해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표현되겠죠? 또 하나 어떤 녀석 이 녀석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근 알파를 곱해 그럼 근각계수에서 a분의 c라는 이렇게 유리수가 표현됩니다. 다시 뭐라고? ABC가 유리수니까 너도 유리수고 너도 유리수야. 근데 여기 좀 루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알파라는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n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얘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루트 n만 가지면 이렇게 분배가 될 테니까 여기서 또 루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곱해지게 되면, 그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n을 가지면 얘는 유리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곱하는 과정에서 또 그지? 루트를 벗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랑 더하고 한 번은 이 친구랑 곱해서 전부 유리수가 되는 그 알파는 뭐가 유리하더라? 수학에서 m-루트 n 합차 공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너의 근이 또 다른 근은 너일 수밖에 없고 이 조건에 의하면 이해가? 근각에서 의해서 다 유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 없애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번에는 유리수가 아니라 ABC를 실수로 세팅해요. 실수로 세팅했을 때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라면 또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도 얘인 실수, 곱도 나올 테니까 이제 더해서 얘한테 그리고 곱해서 얘한테 실수가 나오는 유일한 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매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그지? 좀 더 관찰력 있게 수학에서는 저런 조건들이 왜 쓰여져 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 쓰면 여러분은 잘못 푼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그죠? 조건을 좀 보시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죠. 아, 너의 근이 너야? 그럼 근각에서 풀면 되죠. 두근합이 얼마니? 두근합 6은 근각에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인 게 눈에 들어오고요. 두근의 곱,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9에서 빼기 뒤에 거 제곱 5니까 4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 근각에서에서 2b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b가 얼마이더라? b가 2인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31번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졌고 여기 좀 내용이 되게 길었죠. 그래도 여러분 좀 인내심 있고 좀 침착하게 좀 문제를 접근하셔서 공부하셔서 그지 자기 걸로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